먼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발언도 그렇고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거의 하루에 하나꼴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1등 후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은데 김은미 기자, 이번에는 한 사진, 그러니까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 이거를 쩍벌이라고 요즘에 표현을 하는데 그 사진이 조금 논란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다리를 쩍 벌리고 앉은 이 쩍벌 자세, 이번엔 이 자세를 갖고 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누가 지적을 했냐?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먼저 정청래 의원, 이 윤 전 총장이 썼던 그 방명록 글에 빨간 펜을 들고 이제 조목조목 비문을 지적을 했었었죠. 이번엔 자세 교정에 나섰습니다. 이 정치인은 태도가 불량을 하면 무슨 말을 하든 귀에 들어오지 않고 비호감, 극혐 대상이 돼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다. 흉하다. 참모들이 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같은 검사 출신이기도 한 이 조응천 의원, 이거 내가 정말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인 건데 다리를 조금만 오므려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윤 전 총장의 자세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을 할 때 이 정치 선언을 하던 그날 사실 도리도리 계속 여기저기를 보면서 얘기를 해서 도리도리 이윤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번 쩍벌 자세를 갖고 또 지적을 받았죠. 아무래도 정식으로 좀 출마 선언을 하고 예비 후보로도 등록을 한 만큼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매의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를 이제 저렇게 벌리고 앉으면 만약 지하철 같은 데서는 옆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리를 좀 오므려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소 국장님, 이게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충심으로 얘기를 드린다, 오므려달라. 이 정도로 이렇게 이미지 이런 게 중요할까요? 자세 태도? 중요하죠. 조응천 의원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 전 총장에게 그거 고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라는 것이 뭐 사람의 어떤 말이나 그 내용만 가지고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협상학 같은 데 보면은 이 어투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협상의 내용을 좌우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보다도 그 상대의 말하는 태도, 어법 이런 것에 의해서 오히려 협상의 결과가 좌우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윤 전 총장의 저런 앉는 자세, 이른바 쩍벌 자세 저런 부분들이 보는 분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이른바 꼰대 스타일로도 되고 한편으로 보면 또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뭐 검찰에서 있을 때 관료로서 생활할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를 하겠다라고 정치권에 들어온 이상 어쨌든 이 대중의 눈높이에 본인을 맞춰야 되는 거죠. 대중이 자신에게 맞출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맞춰야 됩니다. 본인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자세도 좀 바꿔야 되고 도리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최근에는 조금 그런 모습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전에 보면 단축 프로헤 치고 이렇게 막 가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뒷짐진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또 최근 들어서 어쨌든 만나는 장소마다 뭐 소주든 맥주든 이렇게 음주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윤 전 총장 개인이 노력해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주변 참모들이 좀 메시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종합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윤 전 총장은 그 미디어 트레이닝을 먼저 좀 받는 게 좋겠다. 그리고 PI 전문가들로부터의 조언 같은 것들을 좀 받아서 이 현재의 그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이 그러한 태도, 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훈련을 받고 본인도 좀 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본인한테도 필요한 뭐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유력 대선 후보라고 하면은 본인의 행동이 어디선가 다 촬영되고 찍히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논란이 있는 게 윤 전 기자, 건강한 페미니즘? 이것도 논란이 되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바로 어제 초선 의원 강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건강한 페미니즘 발언뿐만 아니라 뭐 지난달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 또 어제 초선 강연에서 했던 발언들 상당수가 지금 도마에 오른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 주목받는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발언들이 문제였는지 들어보시죠.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 또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의 FDA의 그 의약 규제 같은 것도 너무 과도하다. 아니 당장 저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은 신약이 나오면은
그 삼상 실험하기 전에도 내가 먼저 쓰겠다 그래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왜 막냐 도대체. 뭐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이런 생각, 그거는 뭐 사실은 총장 퇴임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정말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길이고 정말 패가 망신하는 길입니다.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보니까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가지고 이게 남녀 간의 어떤 건전한 이런 교제 같은 것들도 막 그 정서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이런 도대체 구조적인 여건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런 거하고 이제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첫 번째 나온 발언, 이 부정식품 발언과 같은 선상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어떤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얘기하기 위해서 들었던 예 중에 하나가 이 당장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이 신약이 나오면 삼상 실험을 하기도 전에 내가 쓰겠다고 하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막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 역시 이 부정식품과 마찬가지로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 또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 이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고 패가 망신하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정제되지 않은 과격한 표현이다 보니까 이게 당 안팎에서 이 발언을 두고 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페미니즘 관련 발언이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건강한 페미니즘을 얘기를 하면서 현재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다고 이 집권 연장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페미니즘을 지금 현재 여당이 악용하고 있다고 표현을 한 부분, 또 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이 페미니즘을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 이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고 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이제 초코 아이스크림 한번 짚어볼 텐데 그거하고 좀 연관돼서 한번 요거 남겨놓을게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늘 보니까 본인이 직접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여권에서는 1일 1망원 제조기다라는 이런 별명까지 부르고 있는데 지금 나온 이 얘기들이 1일 뭐 한 3개, 4개 정도의 지금 설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정치를 제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검사 시절에는 그 재판부와 또 이 조직 수뇌부 또 같은 팀원 뭐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 게 이제 직업이었고, 정치는 또 좀 다른데 제가 아마 그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예시를 들어가면서 뭐 그런 일들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유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들으셨나요? 제가 앞으로 그런 점들은 많이 좀 유의할 생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정치가 처음인데 검사 시절엔 사실 뭐 조직 수뇌부, 재판부 등등을 내가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예시를 들었는데 그런 내가 든 예시들이 오해의 소지를 좀 불러일으켰다, 유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글쎄 이게 큰 틀에서 어떤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다가 자꾸만 이게 엇나가는 거였는데, 사실 대선 후보가 되면 윤현민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하고 비유라는 거 적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잘못 잡았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치 참 어렵습니다. 아마 윤석열 총장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패가망신 운운하는 이거 아마 듣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며칠 안 됐지만 겪어보니까 야 정말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당연합니다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는요 무한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 자,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부분은 지면에 소개가 되고 어떤 부분은 뭐 동영상에만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120시간 노동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부정식품 저 대목인데 저 대목 저도 살펴보니까 본인이 검사 시절에 위에서 무조건 단속해라, 규제해라 또는 뭐 기소해라, 벌 줘라 예. 뭐 이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내가
프리드만의 Free to Choose라는 이 책을 네. 마치 나의 뭐 교본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읽고 또 읽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의거해서 위를 설득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검사 시절에 저 책이 유용했다. 이거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얘기가 과연 그러면 이 시대에도 유용하다고 들이밀 수 있는 적절한 사례였느냐. 네. 그러니까 뭐 거듭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이미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의 신자유주의라는 이 경제학의 한 거대한 흐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그들이 설 땅이라는 게 거의 사라져버렸다. 이게 지금 경제학계의 네. 대부분의 평가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정부 부문, 국가 부문 뭐 이런 것들이 공공에서 나서서 이 자본주의를 끌고 가지 않는 한은 이게 존속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신자유주의라는 게 시장 지상주의인데 시장에만 맡겨놓고 보니 양극화라는 게 각 부문별로 너무나 심해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검사 시절에 그렇게 마치 교본처럼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 밀턴 프리드만의 이 논리가 지금은 별로 그렇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걸 과연 아는지 그 대목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보완 설명을 했다면 저게 들었던 사례의 적절성도 조금 더 설득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건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선 후보로 나선 이상은 왜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일부분 하나 끄집어내서 질타를 하느냐, 탓을 하느냐 이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무한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이고 왜 거기에 공부가 부족했느냐 이런 거 안 먹힙니다. 이미 뛰어든 이상은 A부터 G까지 Z까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아마 윤 총장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한은 이런 예. 비슷한 사태를 또 겪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 걱정이 듭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윤지원 기자 여권에서는 뭐 거의 이름 맹폭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비판 논평을 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윤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저 저서, 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이 윤 전 총장이 애독했던 이 저서를 언급하면서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얘기가 대번 나왔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영국의 정치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경계하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윤 후보가 종종 언급하는 미국의 자유시장주의자 밀턴 프리드만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인용하여 한 말입니다.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사람보다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왜 더 무서운지 이렇게 체감되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발언마다 진위가 와전된다면 그것은 언론 탓도 아니요 국민의 탓도 아닌 바로 발언자 본인의 탓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네, 또 대권에 출마하면서 꽝 잡는 매가 되겠다라고 했던 추미애 전 장관도 네.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어제 SNS를 통해서 윤 전 총장의 말이 말 같지가 않다, 한심하다라면서요. 저출산이 페미니즘 탓이라는 건 황당한 발상이지만 페미니즘을 집권 여당에 갖다 붙이는 것도 우스운 궤변이다. 이렇게 맹비난에 나섰고요. 또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준석도 버릴 망언이다라면서요. 예.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그 시간에 차라리 언론 노출을 줄이고 제발 하시던 공부나 마무리하셨으면 한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송 국장님 좀 궁금해지는 것이 여기저기서 이제 충고, 핀잔, 비판 막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몇십 년을 검사로서 살아왔는데 정치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과연 윤 후보가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영향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쉽지는 않죠. 사람이 바뀐다는 게 참 또 윤 전 총장도 나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도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가져왔던 관행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이 태도 이런 것을 바꾼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이 어쨌든 이 대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대선 전에 뛰어들었고 뭐 본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상당한 결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뭐 본인은 이게 실수다, 뭐 내 본 뜻이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만 국민이 대중이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가에 의해서 이제 규정되는 부분이 정치인들은 굉장히 또 강하지 않습니까? 내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해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의 어떤 스타일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금방 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참모진들에 의해 보강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을 좀 줄이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는 거 예. 메시지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가져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시대 흐름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과연 윤 전 총장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좀 갸웃갸웃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과연 실수냐 아니면 그게 원래 그냥 윤석열이라는 인물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좀 유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이 말실수라고 표현되는 이런 일들이 잦다 보면 그게 더 이상 이제 실수가 아닌 걸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그 자체로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6월 29일 날 정치활동 선언을 했으니까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8월까지 이제 한 2달 넘어서까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달라질 좀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 실수가 잦으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닌 것으로 대중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윤 전 예. 총장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고 그냥 뭐 내가 뭘 하다 한 그냥 작은 실수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거죠, 저게. 예. 또 반대로 아직까지는 또 여지의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는 또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하나 윤석열 후보가 SNS에 한 사진을 올렸었는데 이게 이제 민초 먹방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참 그냥 아이스크림 먹는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민초 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김우빈 기자가 설명 좀 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지금 이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유튜브 채널도 하고 이 페이스북 계정도 만들어서 열심히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다른 대선 주자들도 자신의 어떤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데 이번에 올린 영상은 이 보시는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네, 그냥 넘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민트 초코입니다. 네, 이 민트 초코 줄여서 민초라고 하죠. 네. 네,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영상을 올리면서 밑에 해시태그를 달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초단 모여라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이 한성원 앵커. 네. 민초단이 뭘까요? 그러니까 민초는 민트하고 초코를 섞어 놓은 거고 단이라는 거는 뭐 무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네. 사전에 사실에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예. 근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민초단, 민초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민초단 모여라라고 얘기를 올린 건데요. 이 윤석열 전 총장 나 민트 초코 좋아해. 나도 민초단이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민트 초코가 그냥 아이스크림의 한 종류 뭐 초코, 딸기 이런 게 아니고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민트 초코를 좋아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큰 화두로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한 동질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처음 만나면 너 민트 초코 좋아해? 안 좋아해? 그리고 연예인들도 자신의 이 SNS에 나는 민트 초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거를 공개하는 이런 상황까지 유행처럼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일종의 약간 놀이처럼 번지고 있는 그런 건데요. 이 윤석열 전 총장 나도 민트 초코 좋아해라면서 나도 젊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이 누리꾼들의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 이 민트 초코를 국밥 먹듯이 먹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억지로 먹는 거 아니야라고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뭐 물론 다른 어떤 사람은 너 민초를 먹는다니까 이 동질감을 느낀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 표정이 막 밝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윤경호 의원님 이게 저희들은 아니고 젊은 세대들을 이제 노리고 이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치적인 효과 이런 것도 감안하고 아마 참모진에 추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윤석열 총장과 비슷한 나이 세대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거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 저 너무 자기적이에요. 저도 딱 보는 순간 국밥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의 참모가 일부러 연출을 해서 찍어서 올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는 걸 자꾸 올리지 말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3자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본인은 찍히는 것도 모르는 그런 그게 더 장면들이 올라와야 아, 꼰대 같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이런 신선한 것도 있네라고 해서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지 저걸 일부러 저렇게 찍어서 올리는 게 요즘 정치에 통할까요? 전 절대로 오히려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뭐 페미니즘, 쩍벌 이런 것들이 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상반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윤지원 기자 어떻게 네. 보면 캠프나 주변에서 이제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소 거친 발언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고개를 뭐 돌리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좀 문제가 크게 되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후보자라면 어떤 대통령다움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참모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좀 역부족이었는지 이제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문가 영입이 앞으로 뭐 어떤 태도 변화 등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상견례 인사 자리가 있었는데 김문미 기자, 네. 이 자리에서 글쎄 국민의힘 지도부 상당히 조금 뭐 섭섭하다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실제로도 조금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홀대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네, 사실 홀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방송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 입당식만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화기애애하다라고 저희도 방송에서 전해드렸죠. 다만 이 두 사람 눈을 좀 안 마주치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윤 전 총장 입당식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윤 전 총장 입당하기 1시간 전에 입당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 이 장성민 전 의원인데요. 이 두 사람이 입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윤 전 총장이 좀 홀대받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예.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로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만큼 젊은 나이 때부터 정치권 중심에서 활약하시면서 굵직굵직한 정무적 정책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치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대선 주자 갈수록 풍성해지는 느낌입니다. 지난주 전격적으로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 창출하는 것에 힘을 보태주기로 하신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보시면 이 이준석 대표의 발언, 장성민 전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얘기가 좀 결이 다른 것 같은 느낌 받으셨나요? 일단 이준석 대표, 장성민 전 의원한테 뭐라 그랬냐면 DJ의 적자다. 그러면서 깊은 식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분이고 호남 당세 확장에 아주 큰 성과가 있을 거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한 얘기를 보면은 윤 전 총장은 뭐 당내 대선 주자가 풍성해지고 있다. 이 경선 버스에 탑승한 걸 뭐 감사드린다라고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만 했을 뿐 윤 전 총장 개인에 대한 이런 애정이 묻어나는 소개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사실 어제 윤 전 총장이 입당식을 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이 원래 시작하기로 했던 시간보다 앞서서 이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면서 최고위가 끝날 때까지 15분 동안 밖에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거 윤석열 전 총장한테 뒤끝 보이는 게 아니냐, 홀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입당 원서를 낼 때는 본인이 결정해서 당사로 찾아가고 이번에는 15분 동안 기다리게 되고 알겠습니다.